네, 지금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잠깐 진행하고 있는 역사, World History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어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1939년부터 1945년, 1939 to 1945, 우리가 광복을 한 시기도 1945년이죠. 8월 15일이었으니까 이때 영국과 프랑스와 폴란드가 동맹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는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추축국으로서 이제 싸우고 있었죠. 결국에는 United States Harry Truman ordered its troops to drop the nuclear bombs, Little Boy and Fat Man, into 나가사키 and 히로시마에 터뜨려서 결국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The Cause of World War II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cause가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뭐 때문에 발생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걸 독해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You should think this material as to improve your background knowledge. 여러분들의 그런 배경 지식을 늘리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얘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적 자양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major causes of World War II are the failure of the Treaty of Versailles. 여러분,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들어보셨던 베르사유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텐데, 뭐 베르사유 궁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베르사유의 발음은 Versailles입니다. Versailles.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Versailles.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treaty라는 단어는요, treaty, 조약이라는 뜻입니다. 조약. 그래서 합치면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실패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 여러분 여기서 failure라는 단어는 실패라는 뜻인데 사실은 특이해요. 이렇게 넣으면 보세요. 베르사유 조약의 실패이다.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중요한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베르사유 조약이 지켜지지 않은 거다라고 해석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메모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메모를 잘 하겠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failure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얘기를 해보면 heart failu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심장 실패가 아니겠죠. 이게 바로 심장 마비라는 뜻입니다. 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네, 우리는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멈추는 걸 심장 마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failure라고 하는 단어는 실패라고 외우면 엉터리 영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배경식 첫 번째, 바로 베르사유 조약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혹시 베르사유 조약이 뭔지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는 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또! 자, 간단하게 베르사유에 대한 여러분, 일단 베르사유는 위치가 어디냐? 프랑스의 남서쪽에 있는 관광 도시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위치해 있고요. 저도 2010년도에 겨울에 이쪽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관광 도시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역사적인 이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줄 수 있지만 이건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전쟁 배상금, 그 다음에 군대를 만들지 마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전쟁을 진 쪽이 전쟁을 이긴 쪽에게 물어줘야 되는 돈이 전쟁 배상금인데, 이 전쟁 배상금을 연합국, 즉 이긴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를 물렸어요. 30조.
그 당시 화폐 가치로 치면 엄청 많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독일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야, 너희들 don't make any soldiers and troops. 군대나 이런 거 만들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타 등등의 이유도 있지만 결국에는 베르사유 조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좀 파보면 됩니다. 그 다음 The Great Depression. 자, Great Depression이 뭘까요?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지금 베르사유 조약도 대문자, Great Depression도 대문자인데 이것은 대공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공황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메모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The Great Depression. 제가 소리내서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자 보겠습니다. The severe economic problems that followed the Wall Street crash of 1929. In the early 1930s, many banks and businesses failed. 여기도 fail이 나오네요. And millions of people lost their jobs in the US and in the UK and the rest of Euro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929년에 월스트리트가 붕괴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행과 회사들이 부도가 났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즉 엄청나게 경제가 꼬꾸라진 상황을 Great Depre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대공황은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 연합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전쟁을 한 다른 나라 하고 있는 나라들한테 무기를 팔았어요. They sold weapons to other countries. 가만히 중간에서 돈만 챙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무기를 팔았으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고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엄청 좋아집니다. 이걸 우리는 경제가 활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듭니다. 네, you know, the companies make so many products. 그런데 물건을 만드는 걸 공급이라고 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것을 수요라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수요를 너무 앞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흥분한 거예요. 와, 개똥이네 아빠는 회사 차려갖고 지금 돈 엄청 벌었는데 우리도 만들자 좋아 하면서 빚내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가 늘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겠죠. 공급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재고가 많다는 것이고 재고가 많아짐으로써 회사는 물건 판매를 다 못하고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에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있는데 결국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하고 이게 와르르 하고 무너진 부분들도 대공황의 하나의 이유다. 이건 굉장히 깊이 연구하면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 대공황 뭐? 오! 그 라유리가 지금 대공황은 IMF 같은 거냐라고 물었는데 맞습니다. 국제적인 IM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MF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IMF를 하나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IMF는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는 단어의 약자로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관은 경제적으로 힘든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적정한 이자를 받는 그런 기관인데 미국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어서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foreign currency crisis라고 얘기해요. 이게 외환 위기입니다. 예,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달러가 엄청나게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빌렸는데 그걸 못 갚아서 파산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 해고가 되고요. 해고. 그리고 restructuring, 이게 바로 정리해고, 이게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이즈를 줄이고 IMF의 말을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South Korea had no choice but to follow the rule of IMF. 그래서 IMF 사태를 말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라유리가 IMF 같은 거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이제 IMF는 이제 전쟁을 한 건 아니겠지만 돈을 빌려놓고 못 갚아서 생긴, IMF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IMF 사태라고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외환 위기, Foreign Currency Crisis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IMF가 있고 난 지 정확하게 10년 뒤에 2008년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때가 뭐냐?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은행이 bankruptcy,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다 보니 이 리먼 브라더스 관련된 상품에 투자한 한국 사람들도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억을 넣어놨는데 10억을 펀드에 넣었는데 그게 3천만 원이 됐어. 그 다음에 1억을 넣었는데 제로야.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지. People become crazy because they lost all of their possession. 그들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엄청난 해고가 일어나고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2028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2028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부모님과도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본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유리의 IMF 질문으로 인해서 수업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대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expansionism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expansionism이라는 단어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expand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요, 팽창하다라는 뜻입니다. 팽창이라는 단어는 커지는 거예요. When you blow balloon, 여러분이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게 되면 풍선은 크기가 커집니다. 계속 불면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그걸 버블이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히틀러의 팽창주의라는 말은 뭐냐? 히틀러는 사람이죠. 이거죠. 땅을 넓혀야겠다. 전 세계를 독일인의 땅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여러분 공부할 때, 발표할 때 이거 유념하세요. The major causes of World War II are the failure of the Treaty of Versailles,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expansionism of Hitler. After World War I, 1900년대에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 여러분 이 부분, 자, had to responsible for causing the war. 이 부분 보겠습니다. had to라고 하는 것은 해야만 했다 라는 뜻이고요. 해야만 했다. 그리고 be responsible for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causing the war는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죠. 합쳐볼까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됐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져야 됐어요. 왜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네. Therefore, 자, 이것도 Therefore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그러므로 they have to pay repair money.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추측해 보세요. repair money 뭐예요? 자, repair money. 자, repair money. 아까 내가 여기도 뭐 썼었잖아. 지금 지웠지만. 자, 배상금입니다. 그렇죠. 전쟁 배상금입니다.
repair money라고 하는 것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their economy was not strong enough to pay it. 독일의 경제는 그 돈을 지불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잔소리 대답 잘했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라유리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겁나니까 은행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그냥 마구마구 인출합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사태라고 하냐면 뱅크런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뱅크런. 은행이 달린다가 아닙니다. 은행이 달린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뱅크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경제 지식 하나 알려줄게요. 은행에 자기 돈이 예금되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 다 대부분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같은 날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돈 찾을게요라고 얘기하잖아. 은행에 만약에 200명이 예금을 했는데 그 200명이 동시에 약속을 하고 찾아갔잖아. 은행은 부도납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굉장한 비밀 중에 하나는 은행은 같은 시간, 같은 날 사람들이 돈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파산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은행에 3천억이 들어있는데 그 3천억을 맡긴 사람이 동시에 찾아가가지고 내 돈 내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행은 파산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브라이언 선생님도 은행에 돈을 넣어뒀지만 한꺼번에 찾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필요할 때 찾거나 카드를 쓰니까 거의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버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지만 결국 경제가 튼튼하지 않아서 못했고요. All over the world. 여러분, all over the world라고 하는 단어는 전 세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In 1920s, 1920년에 S가 붙었죠. 대라는 뜻입니다. 1920년대에 economic crisis star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대에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우. 여러분, 1920년에서 100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이야, 그러면 이거 발생한 지 대략 106년 지났어요. 이야. 여러분, 아빠, 엄마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먹을 게 없어서 길 밖으로 내쫓기고 그리고 밥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지만 나는 부모님의 고생하시는 걸 잘 생각하면서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There were a lot of unemployed people in Germany. 자, unemployed가 무슨 뜻일까요? unemployed. 일자리를 잃은 이란 뜻이고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다면 실직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네, 많은 메모 있습니까? 자, 이 단어를 모르면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자기가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수업을 듣는 건 내 지식을 전해 듣는 거지 여러분들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메모를 해야 합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죠? 독일에서는 많은 실직한 사람들, 실업자들이 있었습니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 야,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나타났냐?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히틀러가 코수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물론 독일어로 했겠죠. 지금 우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저를 독일의 총리로 뽑아주신다면
이 전쟁 배상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겠습니다. 저를 뽑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으로 빠질 것입니다. 히틀러가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히틀러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고 타겟을 정해서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Germans believed that he would save them from the depression. 독일인들은 믿었습니다. He would save. save라고 하는 것은 구하다라는 뜻이죠. 즉 대공황으로부터 독일인들을 구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왔어. 그때 제일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을 먹잇감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당당하게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글씨 하나를 제대로 쓰는 것도 엄청난 공부이고 이걸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공부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자, 다음. However, Hitler wanted to use the terrible situation to satisfy his greed of expanding German territory all over Europe. 히틀러는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뭐를 사용하길 원했느냐? 이 끔찍한 상황을 그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 greed가 탐욕이 되겠고요. 탐욕은 뭡니까? 모두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끔찍한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어떤 탐욕입니까? 독일의 territory,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고 독일 국민들한테는 구해줄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됐죠? 일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effect라는 단어 볼게요. 자, effect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영향이라는 뜻인데,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갑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여러분 책을 여기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The effect of World War II. In modern history, World War II was unusual because the civilians were killed in greater numbers than soldiers. It is estimated that about, wow, 이거 몇 만이에요? 천만이죠. 30 million soldiers died in the conflict from battle. 3천만 명의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역사에 있어서 이 2차 세계대전은 unusua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특이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녀석은 좀 특이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 civilian이라는 단어는 민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민간인이 대량으로 엄청난 숫자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과 군인이 싸워야 되는데 민간인, 여러분과 같은 나 같은 일반인이 많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군인보다 3천만 명의 군인이 사망했는데 5천만 명의,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몰살한 거예요. 여러분이랑 나 다 죽은 거예요.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5천만 명과 3천만 명을 잃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볼게요. 30 million이라는 단어가 3천만 이라는 뜻이고요. 50 메모해야 되겠죠. 예, 밀리언이 5천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글이 되게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를 발표할 때 있죠.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자, 잔소리부터 답변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라고 말해보세요. 한국어로 그냥 말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우리 세연이가 사회적 관점에서 말해보세요. 라유리는 정치적 관점에서. 그렇죠. 관점은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로 보는 거예요. You can see the object from different angle. This angle, this angle, this angle. 얼짱 각도, 얼짱 각도. 자, 다음. Politically, after World War II, the power of Western Europe got weak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웨스턴 서유럽의 파워, 권력, 권한이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약해졌다. 왜냐? 얘들아, 이유를 말해줄까? 누구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난 거야? 미국 때문에 끝났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리틀보이와 팻맨을 떨어뜨렸잖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러면 미국 때문에 끝났으니 미국은 핵폭탄 터뜨려갖고 끝냈잖아. 일본에. 맞잖아.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지쳤겠지. 전쟁하느라. 그리고 어제 얘기했지만 미국이 결정적으로 2차 대전에 참여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펄하버, 진주만 때문이었어요. 경상남도 진주가 아니라 진주만. previously라는 단어는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Western Europe had shaped much of the way the world ran. ran은 무엇의 과거예요? run의 과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세상이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많은 방식들을 서유럽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어느 나라 겁니까? 프랑스. 그 다음 아우토반이라는 무제한 고속도로 어느 나라 겁니까? 우와, 잔소리. 독일. 그 다음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어느 나라입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포르투갈인데 이제 그거는 이때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이 되게 많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다음 르네상스가 나타난 곳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르네상스. 이자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오늘 폼 좋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렇듯 서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쉐이프 만들었다. 쉐이프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돌아가다고 만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these nations were exhausted. 여러분, nation이라는 단어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국가. 이러한 국가들이 exhausted라고 하는 단어는 지친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죠. 선생님 더위 때문에 너무 지쳐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저 너무 더워서 집에서 늦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국가들은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지쳤습니까? 어떤 점에서? 경제적으로 지쳤고요, 군사적으로 지쳤습니다. 왜? So many soldiers died and they spent a lot of money to keep waging a war. 전쟁하느라. 여러분, 전쟁하면 돈 엄청 씁니다. 무기 같은 거 하나 쓰는데 수억에서 수십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천궁이라는 이런 그 무기를 만든 회사 이름이 뭡니까?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천궁. 결국 as a result, 여러분, 이 명언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진짜 천천히. 그 결과 숨어있던 두 새로운 슈퍼파워 강대국이 stood out. 자, 메모해야 되겠죠? 새로운 강대국들이 stood out 등장했습니다. 바로
누구랑 누굽니까? 미국과 소비에트 유니언이 뭐예요?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예. 참고로 러시아의 수도는 소련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세연이가 지금 갑자기 1990년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말 그대로 망하고 없어진 경우가 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처음이었습니다. 즉 1990년에 소련은 멸망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 봐봐. 이야, 읽어줄게. 바로 통역하듯이 읽어줄게. 이봐, 1991 딱 돼 있지, 맞지? 1917년과 1991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로서 그 풀네임, 온전한 이름은 소비에트 Socialist Republic이라고 하는 거, USSR이라고 하는 건데, Soviet Union was the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made up of 15 republics, 15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of which was Russia.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였는데, it was formed after the Russian Revolution. 1917년대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졌냐면 레닌 안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레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졌습니다. For a long time, it was one of the most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에 하나였고요. With a large army.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아닙니다. 바로 엄청난 군대가 있었고요. Many modern weapons, 현대식 무기가 있었고요. And it was regarded as the enemy of the US, 미국의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And Western Europe during the Cold War. Cold War가 뭘까요? 메모하세요. Cold War 메모. 쓰세요. 메모. Cold War 쓰세요. 대문자로. 냉전입니다. 냉전. 여러분, 친구가 싸워서 흥 하고 토라지는 걸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냉전은 뭐냐? 총이나 무기는 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차가운 분위기.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명하면 미국이 발명하고, 미국이 뭘 하면 러시아가 하는 이런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Militarily, new technologies from much improved tanks and airplanes to the deadly atomic bombs have been developed to make wars faster and more brutal. 자, military라는 단어는 군사적으로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해석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치지 않잖아요. 복습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복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말하면 공부를 하게 되고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잘 기억하셨다가 테스트할 때 열심히 하세요. 자, improved라고 하는 단어는 향상된이라는 뜻인데, 많이 향상된 탱크와 비행기부터, 자 여러분 deadly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치명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치명적인 원자 폭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이 developed, 개발되었습니다. 왜? 전쟁을 더 빠르고 brut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더 잔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브루털을 잔인하고 쓴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쓰지 말고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브루털을 잔인하라고 번역 써놓은 사람, 라울이 썼고 세연이 썼나? 잔소리 썼나? 안 썼어. 자,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라유리는 지금 썼잖아요. 여러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집중력은 이제 곧 사라질 텐데, 이제 수업 거의 마칠 때 다 됐으니까.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 Because of chemical development,
other daily life invention appeared. 자, chemical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화학적인 개발이나 발명 덕분에 daily life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라는 뜻이고요. invention이라는 단어가 발명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의 발명품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음해 보세요. NYLON 이거 뭘까요? NYLON의 발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바로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그 다음에 various other synthetics. synthetics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합성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practical invention이 나왔습니다. pract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용적인 발명품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practical이 실용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바로 실용적인 발명품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socially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World War II brought about many changes too. 자, 여기서 brought abou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brought about이라는 표현은 cause의 뜻입니다.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은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Women were finally grant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voting in France and Italy.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이 마침내 were granted라는 단어가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부여받았다. 뭘 부여받았느냐? 바로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럼 여러분 그 전에는 2차 세계 전에는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In the wartime 전쟁 시기에는 most of the men had to go to war.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됐기 때문에 women started to work outside to get money. 돈을 벌기 위해서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퀴즈 하나 내볼게요. 프랑스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여성들이 꽉 끼는 옷을 입어서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로 성장한 이런 패션, 미용, 뷰티 업계의 전설적인 여성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로고는 어떻게 생겼냐면 로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 보여줄게요. 그 로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요. 로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코코 샤넬은 본명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또 검색해보면 다 나오고 선생님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야 여러분 로고를 안 해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 샤넬 로고를 알고 있네요. 잔소리 어떻게 알았어요? 집에 샤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연이 거? 그래. 세연이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 로고를? 비싸서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이게 샤넬이 비싸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예. 라윤이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로고만 보고 잘 모르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샤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구찌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죠. 예, 우리 세연이는 명품을 잘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명품은 알아두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명품 안에 들어있는 대다수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에르메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에르메스도 명품인데 에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헤르메스랑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오늘은 내가 수업을 녹음을 했습니다. 자, 녹음을 잠시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딱 100메가 전에 끊으셨네요. 저는 지금까지 프린스퍼 어학원의 브라이언이었습니다.